안녕하세요. 통계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애써 만든 회귀 모형. 이게 과연 쓸만한 놈인지 얼마나 건강한지 쏙쏙들이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 막 데이터를 갈아 넣어서 진짜 멋진 회귀 모형 하나 만드셨다고 쳐봐요.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든 그 모델 진짜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사실 모델을 만드는 건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결과가 나왔다고 와 하고 그냥 믿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모델도 기본적인 과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는 진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해야만 이 분석 결과 믿고 써도 되겠다 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회귀 모형한테 어떤 건강검진을 할 건지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왜 이런 검진이 필요한지부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엔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이상치랑 영양치까지 차례대로 진단해 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딱 쓸 수 있는 진단 체크리스트까지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진단을 시작해 볼까요? 모델의 건강 상태, 이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모델이 놓친 부분, 그러니까 오차, 다른 말로 잔차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잔차들이 바로 우리 모델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 되는 거예요. 잔차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실제 값이랑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바로 그 오차예요. 당연히 오차가 작으면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오차들이 어떤 특별한 패턴을 보이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요, 아무 패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 모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활력 징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진단부터 들어가 보죠. 바로 오차의 정규성입니다. 이게 회귀 분석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과정이거든요. 과연 우리 모델이 만들어낸 오차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패턴 없이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예쁘게 분포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죠. 건강한 모델에서 나온 잔차들을 쫙 모아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평균인 0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인 정말 아름다운 종 모양이죠. 대부분의 오차는 0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있고 아주 크거나 작은 극단적인 오차는 거의 없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규분포잖아요. 이 과정에 딱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신뢰 구간이나 가설검정 결과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통과. 다음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오차의 등분산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측값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오차가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분산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차의 분산이 일정한 아주 건강한 상태를 우리가 등분산성, 영어로는 호모스케스티시티라고 불러요. 반대로 예측값이 커질수록 오차도 막 같이 커진다거나 이렇게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상태는 이분산성, 헤테로스케스티시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당연히 등분산성이죠.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자, 왼쪽 먼저 보세요. X축의 예측값이 어떻든 간에 Y축의 잔차들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꼭 구름처럼 흩어져 있죠? 이게 바로 건강한 등분산성입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예측값이 커질수록 잔차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이런 나팔 모양이 보이죠? 이건 바로 이분산성이라는 위험 신호예요. 우리 모델이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이건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단인데 이건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오차의 독립성이에요. 특히 주가나 날씨처럼 시간에 따라 착착 쌓이는 데이터 있죠? 시계열 데이터. 여기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우리 오차들 사이에 뭔가 비밀스러운 관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차의 독립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하나의 오차가 바로 다음 오차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의 오차를 보고 오늘의 오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걸 바로 자기상관, 오토코렐레이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실수에 대한 힌트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상관이 있다는 첫 번째 적신호, 바로 패턴입니다. 잔차를 시간 순서대로 쭉 늘어놓고 그려봤더니 이게 뭐죠? 마치 파도처럼 일정한 주기를 갖고 위아래로 출렁인다?
이건 오차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두 번째 적신호는 추세입니다. 어떤 주기적인 패턴은 아닌데 시간이 갈수록 잔차가 꾸준히 증가하거나 반대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주기적인 패턴이나 일관된 추세, 둘 중 하나라도 보이면 아, 오차의 독립성 가정이 깨졌구나 하고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자기상관이 있으면 우리 모델의 예측력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서 보일 수 있거든요. 아주 위험하죠. 그럼 제일 좋은 건강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시간의 흐름, 그런 거 상관없이 잔차들이 그냥 아무 패턴도 없이 완전히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오차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진단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모델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녀석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범인 색출, 바로 이상치와 영향치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상치 그리고 영향치.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는요. 그냥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게 저 멀리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값,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값을 말해요. 그런데 영향치, 인플루언셜 포인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점 하나 때문에 회기선 전체가 막 휘어버리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인물 같은 거죠. 영향치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한번 보세요. 저기 멀리 떨어진 점 하나 보이시죠? 저 점 하나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회기선 전체를 자기 쪽으로 그냥 확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데이터는 반드시 찾아내서 너 정체가 뭐냐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회기 모형의 건강을 진단하는 4가지 핵심 방법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싹 모아서요, 여러분이 실제 분석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최종 진단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딱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델 만들고 잔차부터 계산하세요. 둘째, 히스토그램 그려서 잔차가 예쁜 종 모양,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보세요. 셋째, 잔차 그림으로 나팔 모양은 없는지, 등분산성을 확인하고요. 넷째, 만약 시계열 데이터라면 시간 순으로 그려서 이상한 패턴이나 추세는 없는지 독립성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델을 뒤흔드는 이상치나 영향치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거. 이 체크리스트,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응용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주택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잔차 그림을 보니까 이분산성이 딱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싼 집일수록 예측 오차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뭘 의심해 봐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